자, 오늘 할 거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외계 행성계 탐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치? 외계 행성계 탐사. 자,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야. 중심별이 하나 있고, 그치? 우리로 치면 태양과 같은 중심별이 하나 있고, 그 중심별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처럼 여러 개의 뭐가 있겠니? 행성들이 돌고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중심별 주변에 행성들이 뭐하고 있겠니? 공전하고 있겠지,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외계 행성계라고 할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은 중심별이 있고 그 중심별 주변에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외계 행성계에 대한 탐사를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내가 중심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심별 주변에 있는 뭐지? 행성. 알겠지? 여기 있는 행성에 관한 정보를 탐사를 할 거야. 근데 행성에 관한 정보를 바로 알 수는 없고 이 행성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탐사할 거야. 그래서 이 행성의 질량이라던가 이 행성의 반지름이라던가 이 행성의 공전 주기와 같은 정보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쓰면서 한번 들어보면은 외계 행성계 탐사라는 거는 우리 태양계처럼 중심별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 외계 행성계에서 그 행성에 대한 질량, 반지름, 공전 주기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탐구할 거야. 그지? 자, 간접적으로 탐구한다는 거는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 여기 있는 중심별도 정말 쪼매나게 겨우겨우 보이잖아. 그지? 이 중심별은 뭘 내고 있니? 빛이라고 하는 걸 낸다. 알겠지? 빛이라고 하는 거. 이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뭐라 해주면 되겠니? 광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중심별만 보인다.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내니 안 내니? 여기 있는 행성들은 빛을 내지 않지.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만 빛을 내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요 행성들은 빛을 내니 못 내니? 못 낸다. 자, 금성이 밝게 보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금성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지 빛을 내지는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외계 행성계들은 광학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광학적으로는 관측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천체 관측 도구로 중심별은 겨우겨우 뭔가 빛이 보이겠지만 그 중심별 주변에 있는 행성은 아무런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중심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과 공전주기에 관한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요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별도 중요한데 왜 행성을 관측하려고 하냐면은 이 행성에 뭐가 있는지 알려 하냐면 여기에 우리 지구인과 같이 요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 정보들을 알면은 지구처럼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대충 파악하기 위해서. 알겠니? 그래서 결국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주에 우리 지구인 같이 지적 생명체가 있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외계인들은 당연히 중심별이 아니라 그 주변의 행성에 살고 있을 건데 지구 같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지 우리는 생명체가
있을 만한 외계 행성을 간접적으로 탐사한다라고 좀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식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외계 행성계를 간접적으로 탐사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뭐 너희들 다 잘 알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다, 그지? 자, 도플러 효과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지?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드냐 그러면은 줄로 파장을 만듭니다, 그지? 이렇게 줄로 파장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하지? 이까지의 길이를 람다, 한 파장의 길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줄을 튀기고 있다, 그치? 일정한 파장으로 줄을 튀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얘 이름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관측자. 얘 이름은 우리가 광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했었다. 광원이 뭐지? 빛을 출발시키는 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출발해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간다. 광원에서 관측자 쪽으로 빛이라고 하는 거를 보낸단 말이야. 일정한 파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관측자가 어떻게? 관측자는 가만히 있는데 광원이 어떻게? 이렇게 뭐 했니? 접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파장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겠다, 그치? 요렇게 이런 식으로 파장의 간격이 좁아진다. 어떻게 했을 때? 관측자에게 뭐 했을 때? 접근했을 때. 즉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반대로 관측자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는 광원이 어떻게? 멀어지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 그지?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파장이 이렇게 길어진다 했었지. 파장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하자 했었지? 도플러 효과다라고 하자 했었어. 파장이 좁아지느냐, 파장이 길어지느냐, 뭐에 따라서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이 뭐가 되겠니? 별이 될 수도 있고, 광원은 뭐가 될 수도 있니? 별이 될 수도 있고, 별이 모여있는 뭐가 될 수도 있니? 별의 집단인 은하가 될 수도 있다, 그치? 즉 별이나 은하가 일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데 그 별이나 은하가 나한테 접근하는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좁아지게 될 거고, 얘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후퇴를 하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허블 법칙 할 때도 했었지만 가시광선이 어떻게 됐었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중에서 어떻게 적었었지? 보남 파초 노주빨 이렇게 적었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길어지는 거, 그지? 파장이 길어지는 걸 우리는 무슨 편이? 적색 편이. 파장이 짧아지는 걸 뭐라 하자 했었지? 청색 편이. 이렇게 우리 허블 법칙 할 때도 부르자라고 했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초록색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했었지? 람다 제로, 그지?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기준 파장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얘가 기준 파장이 이렇게 어떻게 길어지느냐 빨간색 쪽으로 아니면 파란색 쪽으로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편의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파장이 길어지면은 적색 편의, 파장이 짧아지면은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니까 청색 편의,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된다라고 했었다. 그지? 요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나오는 뭐를 통해서 편의를 통해서, 그지? 적색 편이면은 나한테 멀어지고 있다는 거고 청색 편이면은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준다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치? 요거 다 이해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자, 요 도플러 효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리자 했었어. 자, 동심원을 2개 그리면 됩니다. 동심원을 2개 이렇게 그려놓자. 이렇게 동심원을 2개 그려놓는다. 여기가 뭐가 되겠니? 중심. 하나의 중심을 통해서 동심원을 좀 2개 그려놓자.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니? 여기다가 지구 관측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여기 별이 있다. 별. 자, 별. 여기가 중심별이다. 그지? 별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고? 행성이 있다. 그지? 외계 행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요렇게 선을 그어놓고, 요즘은 이제 거리 중심의 개념을 좀 많이 물어보거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중심별과, 여기 한번 그려볼게.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여기 X자가 뭐냐 그러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다. 그지? 여기 있는 X자의 이름은 공통 질량 중심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여기 있는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많이 물어보는데, 자, 봅시다.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겠니?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주기로 뭘 한단 말이니? 공전한다라고 합시다. 자,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같은 방향, 같은 주기로 공통 질량 중심으로 뭐 한단 말이니? 공전을 한다는 말이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요 거리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 얘들아 요거 한번 봅시다. 거리가 1대 10이 된다라는 뜻은, 거리가 1대 10이란 말은 얘 질량이 1대 10의 비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알겠니? 요 거리가 3대 100이라고 합시다. 그치? 3대 100이면 질량은 100대 3이 된다는 말이 알겠니? 즉 공통 질량의 중심의 거리는 중심별과 행성의 질량의 반비례하는 거리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요게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00이야. 얘 질량이 1밖에 안 돼. 그럼 요 거리는 1대 1000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공통 질량의 거리는 중심별과 행성의 질량 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요거 이해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여기 있을 때를 우리는 시간을 t1,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겠니? t1 되겠다. 그치? 얘네들이 요렇게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면은 얘도 같이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알겠지? 이해되겠니? 얘가 반시계로 돌면은 얘도 반시계로 돈다는 뜻이 알겠니? 그래서 중심별이 어디 오게 되냐 그러면은 중심별이 여기 왔을 때 행성은 어디 와 있겠니?
여기 와 있다는 말이야. 이 시간을 우리는 T2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그치? T2.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이 또 여기 왔어. 중심별이 여기 왔을 때를 우리는 뭐라 하면 되겠니? T3다 라고 하면 행성도 어디 와 있겠니? 행성도 여기 T3 위치에 와 있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중심별이 어디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어디? T4에 왔을 때 행성도 어디 와 있겠니? 행성도 여기 T4에 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내 눈에 봤을 때, 자, 관측자 위치가 여기잖아, 그치? 내 눈에는 외계 행성이 보인다 그랬니? 안 보인다 그랬니? 외계 행성은 안 보이고 얘만 보인다, 그치? 그래서 얘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 그치? 지구 관측자한테 뭐 하는 거니? 접근한다, 그치? 접근하면서 뭐 한다고? 이때 청색 편의를 보인다, 그치? 별이 청색 편의를 보이면서 접근하고 있으면은 행성은 그때 오히려 뭐 하고 있니? 멀어지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반대로 이렇게 공전궤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행성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겠다,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중심별이 이렇게 간다, 그치?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얘는 이렇게 또 움직이겠지, 그치? 또 중심별이 여기서 T4에서 이렇게 나한테 멀어질 때는 멀어지면서는 나한테 뭘 보내겠니? 적색 편이라고 하는 빛을 보이게 되겠다, 그치? 중심별이 적색 편이를 보이면서 멀어질 때는 여기 있는 얘는 나한테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치? 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중심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한번 해보자. 중심별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같이 돈다는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중심별이 요때는 청색 편이, 요때는 적색 편이라고 하고, 요때는 뭐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는 나한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나한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지? 그래서 접근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야. 접근, 후퇴라면은 얘는 나한테 거리가 그냥 일정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아니라 뭐라 부르니? 편이 없음. 이때도 뭐지? 편이 없음.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시간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지? 시간이 T1, T2, T3, T4 다시 어떻게 되니? 또 다시 T1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저기 저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지구 관측자가 봤을 때는 T1일 때 중심별은 뭘 하겠니? 중심별은 뭘 하지? 이때는 편이 없음. 그지? 편이 없음. 편이 없음을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니? 자, 이렇게 칸을 5개 해놓고, 그지? 자, 편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럼 여기 가운데 쭉 꺼가지고 요 가운데가 뭐라고? 기준 파장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T1일 때는 뭐지? T1일 때는 중심별이 여기 있었어. 편의가 있니 없니? T1일 때는 중심별에 편의가 없어, 그지? 중심별에 편의가 없다, 여기, 그지? 근데 T2일 때는 어떻게 했니? 파장이 청색 편의 쪽으로 짧아진다. 이때는 파장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파란색 쪽으로. T3일 때는 또 되겠니? 편의가 없습니다. T4일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 쪽으로 갑니다. T1일 때는 다시 어떻게? 편의 없음. 요런 형태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편의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이거는 중심별은 뭐지? 이때는 뭐라고? 편의 없음. 편의 없음은 뭐지? 접근도 없음, 후퇴도 없음, 이런 뜻이다, 알겠지? 근데 T2일 때는 청색 편이잖아. 요때 청색 편이는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니? 접근. 이때는 또 뭐지? 편의 없음,
또 이때는 뭐가 되겠니? 후퇴. 이때는 뭐가 되겠니? 편이 없음. 요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계속 반복 됩니다. 요거 이해 되겠니? 다시 한번 말하면 행성은 어떻게 되겠니? 행성은 접근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겠니? 오히려 중심별이 접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도는 거니까 중심별이 접근하고 있을 때는 행성은 뭐하고 있다?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중심별이 멀어질 때는 행성은 뭐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별이 접근하고 있어. 그럼 내가 느낌을 알겠죠. 행성은 멀어지고 있겠구나.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행성은 나한테 다가오고 있겠구나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들아, 행성이 제일 지구에 가까울 때는 어느 시간이니? 지구에 행성이 제일 가까울 때는 중심별이 제일 멀리 있을 때야. 그치? 행성이 제일 멀리 있을 때는 오히려 중심별이 제일 가까이 있을 때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요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있지. 그치? 한 바퀴 돌잖아. 요 주기가 뭐가 되겠니? 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지. 그치? 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니? 한 바퀴 돌았잖아. 그치? 공전 주기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뭐를 통해서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요 중심별과 행성의 뭘 알 수 있겠니?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요거 이해되겠니? 공전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니? 또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니?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질까? 행성과 중심별에 뭐가 커지겠니? 행성과 중심별에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과 중심별의 만류인력이 커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만류인력이 크니까 센 힘으로 엮여 중력으로 엮였으니까 빨리 회전하겠다. 그지? 빨리 돌 거 알겠니?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과 중심별의 만류력이 커져가지고 만류력이 크니까 얘네들 이렇게 빨리 돌겠지. 세게 돌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커진단 말이니?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 뭐가 크면 클수록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진대. 자, 그러면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중심별과 행성이 여기를 빨리 돈다는 건데, 빨리 돈다는 거는 빨리 접근하고 빨리 후퇴한다는 말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모두 커진다는 말이니, 자, 접근 속도랑 후퇴 속도,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선 속도라고 할 거야. VR이라고 쓰고 시선 속도를 말한다.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결국 요거를 알 수 있겠다. 그지? 요거.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은 뭐가 커진다? 별들의 시선 속도가 커진다. 시선 속도가 커진다는 거는 공전을 빨리 한다는 말이거든. 별들의 시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해줄 수 있겠다. 그지? 요거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자, 요 시선 속도 우리 허블 법칙 할 때 했던 거였었는데, 요 시선 속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적어 봅시다. 그치? 요까지만 하나 적어 보자. 자, 요거 적었었지. 시선 속도 공식이 뭐였었니? 우리 허블 법칙 할 때. 요거 적어 볼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요거는 C분의 VR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공식 다 기억하겠지, 그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그치? C분의 VR이라 그랬었어. 여기 있는 요 람다 제로를 뭐라고 하자 했었지? 아까도 앞에 나왔잖아.
기준 파장이라고 했었다. 그지? 기준 파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람다를 뭐라고 하자 했었지? 그냥 요로 시킨 거. 얘를 뭐지? 관측 파장.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자 했었지? 편의량.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었지?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그지?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VR은 뭐지? 시선 속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C는 뭐지? 어차피 광속이니까 빛의 속도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겠다. 그지? 그래서 뭐가 크면은 편의량이 크면은 시선 속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시선 속도는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은 그지? 별이 접근하면은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겠니? 음수다라고 했고, 별이 멀어지면은 시선 속도가 뭐? 양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접근하는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라고 쓸 거고, 후퇴하는 시선 속도는 플러스다라고 쓸 거야. 알겠지? 자, 이 말인 즉슨 뭐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이제 너희는 따로 여기 다시 반복해서 안 적어도 돼. 여기 있는 거를 쌤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너희는 그냥 놔둬도 돼. 자, 요거랑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치? 아까 요 그림이잖아. 그치? 자, T1일 때는 편이 없음, T2일 때는 청색 편이, T3일 때는 편이 없음, T4일 때는 후퇴. 그치? 그 다음에 T1일 때는 뭐지? 편이 없음이 계속 반복된다 했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뭐지? 편의량을 나타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이고, 근데 이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시선 속도로 알아내자 했었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그래프 요렇게 그려놓고, 그지? y축 값이 뭐냐 그러면은 시선 속도인데, 시선 속도가 가운데 있으면 0, 여기 있으면 플러스, 여기 있으면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 자, 여러분 T1일 때는 중심별이 접근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니까 시선 속도가 0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시간이 요때가 T1이야. T1일 때 시선 속도가 0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T2일 때는 뭐지? 최대 시선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그치? T2일 때는 최대 시선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점을 찍어보면은 얘는 여기 T1일 때는 시선 속도가 0, T2일 때는 적색 편의의 최대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T3일 때는 또 편의가 없다. T3일 때는 또 편의가 없습니다. 근데 T4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T4일 때는 얘가 최대 시선 속도로 나한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T1이 반복되겠지. 다시 T1이 되면은 그치? 다시 시선 속도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때가 뭐가 된단 말이니? T2랑 T4에서 이렇게 적을게. VR max. 여기도 뭐가 되겠니? VR max 값을 가진다라고 좀 되겠다. 그치? 어디? 여기랑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고 최대 시선 속도를 가진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어디?
T2와 T4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시선 속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뭐지?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이야. 접근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라는 뜻이야. 요거 이해되겠니? 자, 아직도 시선 속도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시선 속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나한테 다가오느냐, 나한테 멀어지느냐, 나한테 접근도 후퇴도 아니고 접근도 후퇴도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이 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나한테 접근, 이렇게 가면 후퇴.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접근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야. 알겠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가면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하겠지만 아니야.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서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 간다 해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때는 시선 속도가 없다. 요때는 최대 시선 속도로 다가온다. 최대 시선 속도로 멀어진다 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선 속도 개념이 좀 중요해서 쌤이 이거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요거는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꼭 알아줘야 돼. 자, 내가 여기 있어. 관측자가 여기 있어. 관측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요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자, 얘가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 애가 있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애가 있다. 이제 중심이라고 합시다. 자,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그치? 요 도는 속도를 우리는 무슨 속도라 되겠니? 공전 속도야. 속도가 두 개 나온다. 공전 속도도 나오고 시선 속도도 나오는데 얘가 여기를 뱅글뱅글 도는 속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고? 공전 속도 V라고 하고, 공전 속도 V는 항상 어떠니? 일정한 속도로 돌겠지, 그치? 일정한 공전 속도로 여기를 뱅글뱅글 돈다. 알겠지? 그런데 자, 얘가 여기서 다가올 때 있다, 그치?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돌고 있으니까 여기 있을 때 딱 어떻게 되는 거니? 90도 되는 지점이다. 알겠지? 여기 있는 각도가 몇 도? 90도 되는 지점이지.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야. 여기 알겠지? 90도 되는 지점에서는 얘가 어떻게 공전하겠지? 얘의 공전 속도는 얘가 공전 속도야. 공전 속도는 쌤이 V라고 할게. 이때의 공전 속도 V는 전부 다 나한테 뭐 하는 거지? 다가오는 시선 속도랑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랑 같은 지점이야. 공전 속도가 100이면은 시선 속도도 100.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치? 얘가 여기 있을 때야. 얘는 어떻게 되니? 공전 속도는 이렇게 간다. 그치? 공전 속도는 이렇게 간다. 이게 무슨 속도라고? V라고 하는 속도인데 공전 속도인데 시선 속도는 없어. 알겠지? 얘는 시선 속도는 얼마라고? 0인 상태다라고 해. 요거 이해되겠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자, 여기가 자, 이거 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세타다라고 해놓을게. 세타. 자, 여기서 잘 보자. 이거 수능에서 계속 나와요. 이거. 자, 여기 세타야. 요 때는 몇 도였니? 여기는 90도지. 맞니? 요 때는 언제니? 180도였다. 그지? 맞니? 근데 여기는 어떠고? 세타다. 알겠지? 세타. 세타면은 얘가 어떻게 돈다고? 공전 속도 어떻게 도노? V라는 공전 속도로 돌겠지. 그지? 접선에서 V라는 속도로 돌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V라는 속도는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로 나눠진다. 벡터로. 알겠지? 요 초록색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러면 초록색을 이렇게 분해 한번 해보자. 분해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초록색으로 공전하고 있어. 알겠지?
공전 속도는 어디서나 초록색은 다 똑같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초록색이 다가오는 시선 속도였는데 요렇게 공전할 때는 요 초록색이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에 빨간 거랑 파란 거 중에서 뭐가 시선 속도냐 그러면은 요 관측자 입장에서는 얘가 시선 속도가 되겠다. 그지? 요거 이해되겠니? 이 시선 속도는 나한테 오냐 멀어지느냐 이거 알겠지? 이렇게 오는 거는 사실은 이만큼 빠르게 왔지만 내한테는 이만큼 다가오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시선 속도가 얘가 뭐가 된단 말이니? 파란색이 시선 속도가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요게 세타잖아. 그지? 얘들아 요게 세타면은 요게 뭐가 되겠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그지? 요게 세타면은 90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면 얘는 뭐가 되겠니? 세타 되겠다. 그지? 얘가 세타하면 다시 또 얘는 뭐가 되겠노? 90 마이너스 세타 되겠다. 그지? 맞니?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90 마이너스 세타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해볼게. 얘가 세타니까 얘는 뭐가 되겠노? 90 마이너스 세타.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는 세타. 그지? 그럼 얘는 또 뭐가 되겠노? 90 마이너스 세타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무슨 관계니? 요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뭐가 된단 말이니?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초록색 뭐지? V분의 뭐가 되겠노? VR 요렇게 적어줄 수 있고 결국에는 VR은 뭐가 된단 말이니? VR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V 사인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하나 외워둡시다. 그치? 자, 요즘 요거 너무 많이 물어보고 있어, 수능에서. 자, 요거. 시선 속도 VR은 뭐란 말이니? V 사인 세타. 이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쌤이 요 그림 그렸던 게 뭔지 모르겠더라도 이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VR은 뭐라고? V 사인 세타다. 알겠지? 그래서 요 VR이 뭐라고? 시선 속도. V는 뭐지? 공전 속도. 알겠니? 근데 이게 세타가 90도 되잖아. 세타가 90도면은 사인 90도는 1이니까 VR은 뭐하고 똑같단 말이니? V랑 같아가 될 거고 여기서처럼 여기 있으면 몇 도가 되겠니? 0도 지점이지. 그지? 0도 지점에서는 사인 0도가 0이니까 VR이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45도 지점에서는 뭐가 되겠니? 2분의 루트 2V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지? 우리가 각도를 잡읍시다. 여기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기준이야. 쉽게 푸는 거는 자, 이거 잘 봅시다. 여기서 0도잖아. 0도 떨어졌지, 그지? 5도, 10도, 15도, 20도, 30도, 35도, 4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시선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자, 시선 속도가 0인 지점이 어디니? 여기 0, 여기 0이야. 여기가 최대인 지점, 여기가 최대다. 알겠지? 0에서부터 시선속도 빨라진다. 빨라졌다가 다시 또 0으로 줄어든다. 0에서 다시 또 빨라진다. 빨라졌다가 다시 어떻게 느려지는 거. 요 과정을 좀 알아둡시다. 알겠지? 요거 이해되겠니? 여기 지점은 시선속도 0이야. 0에서부터 V까지로 커진다. 시선속도가 V에서 0으로 작아지고 0에서 V로 커지고 V에서 0으로 다시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요 사인 함수에 관한 그래프가 뭐란 말이니? 여기 있는 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랑 같아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즉 시선 속도에 의해서 우리는 중심별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행성의 질량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알겠니? 그래서 자, 행성의 뭐가 크면은 공전 속도가 크면은 자, 당연히 공전 속도 V가 크면은 시선 속도 VR도 크겠다. 그지? 근데 얘가 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자, VR 값은 어디에 비례한다 했었니? VR 값은 여기 있었지. 그지? 요거
맞니?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요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 놓고 그지? VR은 뭐라고? V 사인 세타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